드디어 이분이 나오십니다. 자폐계의 아이돌 보물이군과 함께 사는 고은숙입니다. 보물이가 언제 자폐 진단을 보통 아이는 아니다. 사춘기가 오니까 문제 행동들이 많아지잖아요. 보물이 성향이 맞고 또 가만히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 용어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폐가 아니다. 그쵸. 4살 때부터 다시 이렇게 키운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제 키우시고 싶으신지. 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지훈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은 네. 얘를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한 부분이 있고 음. 후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했던 부분은 지훈이를 좀 믿어줬어요. 예. 근데 네. 믿음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제 눈에는 분명 아주 잘하는 게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남들과 아주 그 장점이 막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냥 네네. 모자라고 부족한 애가 아니다는 생각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격려해 주고 너는 진짜 괜찮은 아이라고 계속 말로고 행동으로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네. 우리 자폐 아이들 되게 민감하고 예민해서 그쵸. 엄마의 그런 마음이나 이거 기가 막히게 다 안다. 알죠. 예, 네.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믿음을 줬던 게 음. 자기도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또 운동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저도 운동하고 보물이도 어쨌든 운동을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되게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부분이 음. 있잖아요. 얘의 마음을, 얘 자폐가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얘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얘가 왜 그러지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음.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엄마 기준으로 얘를 너무 끌고 간 그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보강할 거고 구체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네. 뭐 지방으로 가는 서울에 있거는 네. 그런 거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물론 저는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음.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어.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렸을 때 갔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마당에다가 풀어놓고 동물 좋아하니까 네. 개도 일찍 키웠을 것이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음. 감각 추구를 하거나 뭐 뛰어다니고 뭐 하다 뭐 쿵쿵 1층, 2층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했을 것 같아요. 치료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아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이제 돌아간다면은 그쵸.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예, 거죠. 네. 돌아간다면은 근데 제가 이걸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게 음. 20년 전에 그때랑 지금 또 많이 음.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근데 네네. 제가 그거를 유튜브를 하고 하지만은 몰라요. 요즘에 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음. 얘가 왜 자폐치료 1 년을 하고 그만뒀냐면은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어. 이렇게 이거 강북에서 강남까지 지하철 음. 50 분을 타고 얘도 힘들고 엄마 아, 각 다 힘든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네. 얘가 좋아질 거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치료 방식이 믿음이 가지 않아요. 이걸로 이게 음. 좋아진다고 장애가 있는 친구가 이걸로 좋아진다고? 그 음. 믿음이 가질 않았어요. 그러느니 오늘을 얘랑 좀 행복하게 살자. 음. 내가 가르치지 뭐. 이렇게 해서 인지도 가르치고 언어도 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얘를 믿고 얘가 이제 관찰력이나 기억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가르치면 되겠구나.' 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간과한 게 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저 즐겁게 놀다 왔는데 그다음에 항상 상태가 안 좋아져 있어요. 오. 아니 힘들게 막 놀아 주고 어디 갔다 여행 네. 갔다 이랬는데 얘가 왜 이렇게 항상 그때 되면 안 좋아져요. 음.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어디 놀러 가면 새로운 거, 새로운 음. 사람들, 새로운 막 이제 막 청각 이런 게 많이 막 보일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감이 무너진 건 아닌가? 그 어. 당시에. 네. 예.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도 말트기 한다고 4살 때 보냈던 것도 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네. 그 알록달록한 그 색깔들과 집하고 완전 다른 그는 다르죠. 예. 분위기에 얼마나 얘가 무서웠을까. 한 달 내내 울었는데. 울다 진짜 아. 잠들고 네. 근데 이걸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음. 하면 좀 말이 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4살 때 보냈거든요. 보물이의 쪼끔 안정을 네. 위해서 쪼끔 더 힘쓰시겠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어. 음. 보물이를 키우면서 은숙님의 삶에서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고요. 더 음.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겸손해진 것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예, 네. 많이 네. 네.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음. 서울에 살았던 서울의 네. 아파트에 살았단 음. 말이에요. 그 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살았겠죠. 얘 그쵸. 뭐 어린 유치원 보내고 뭐 학원 막 보내고 네. 공부에 막 계속 신경 음. 쓰고 이제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았겠죠. 네. 근데 이제 아들이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맞아, 맞아. 이제 이걸 알게 된 네. 거예요.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네. 건데 지방 소도시도 와 네. 보고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 음. 보고 좀 다양한 삶을 살고 또 이제 보물이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어. 있잖아요. 네. 좀 다양한 사람들도 더 만나게 되고 겸손해졌다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공감 가지고 터졌어요. 진짜 저는 나한테 자폐 아이가 태어날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이제 그런 그러니깐요. 생각을 하다가 '아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어. 나한테도 생길 수도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성인이 된 자폐인을 키우시는데 되게 행복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네. 내 미래가 그렇게 불행하지만은 지금도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예 그래도 '그렇게 낙담할 일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보물이의 취업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리셨어요. 근데 네. 보물이 같이 진짜 잘 자란 청년 제가 볼 때는 진짜 자폐 청년 중에 이렇게 건실하게 잘 자란 청년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보물이도 취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상심하기도 아니요. 했거든요. 상심할 필요 없는 게 네. 이게요. 아이들 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중증, 경증, 경계선 네. 이거에 따라서 아이가 잘 자라고 못 자라고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음. 취직도 그래요. 네. 취직도 예를 들어서 경증인 친구들이 이제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취직이 잘 되고 음. 중증 아이들 취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예. 부모님이. 부모님이. 얘를 네. 사회에 내보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길은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중증인데 취직한 친구들이 있고요. 아스퍼거나 경증인데도 집에만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음. 그런 사례가 꽤나 많아요. 어. 일단은 마음을 부모님이 사회에 내보내야 된다고 네.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 아이가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저는 보물이 키우면서 되게 느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특히 사회생활하면서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고용 문제는 들어가는 것도 뭐 이제 자리가 많지는 않으니까 네. 한정돼 네. 있으니까 아주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음. 있는데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보물이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번째 네. 직장을 옮겨 다니는데 네네. 지금 직장이 제일 오래 있었어요. 2 년. 음. 네, 2년 정도 네. 있는데 이것도 부모님이 좀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게 얘가 고용을 여기서 계속 이제 오래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계속 조금씩 좀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발전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우리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자리들이 꽤 많이 전국 곳곳에 맞아요. 계속 뭐 마련되고 있어요. 스타벅스나 투썸 플레이스 같은 데도 예.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은혜 씨 네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림만 그리면 어. 그림만 그려도 4 시간 있으면은 최저시급을 받아요. 그런 것도 예술 있구나. 분야에.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음. 아이들 친구들까지 모여서 뭐 그림 그리고 이런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음만 먹고 음. 얘를 사회에 내보내겠다 생각만 좀 길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대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혼자 다닐 수 있을 네. 정도의 그걸 불안하니까 자꾸 이제 뭐 끼고 있으려고 음. 그러고 어디 내보내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릴 때부터 워낙 기억력들이 좋으니까 조금씩 내보내면은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취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혼자 길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들었던 안 기억이 되면은 바로 그쵸. 다 탈락입니다. 아.
그게 1순위 순위구나.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길에서 발달 장애인들 보면 왜 예전에는 어떻게 저런 분을 혼자 친구들이. 예, 혼자 두지? 막 보호자가 응.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막 그런 생각인데 지금 보면은 아, 보호자분이 진짜 대담하신 분이구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불안불안해 보이는 네. 친구들이 막 버스 타고 막 어디 막 그쵸.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말을 막 혼자 하면서도 막 맞아, 지나가고 근데 맞아요.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네. 버스 타고.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재준이도 나도 혼자 내보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보물이는 언제부터 혼자 다녔어요? 일찍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이렇게 네. 제가 데리고 다니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학교?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네. 버스가 있긴 있었어요. 그 아. 아파트 버스가 있잖아요. 네. 여기 여주에 이사 온 다음에 음. 그 처음에 잠깐만 한 달 정도만 그때 친구들 태권도 학원 다녀서 네. 그땐 태권도 차에서 이제 보내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버스를 타게 했어요. 그냥 마을버스 같은 버스, 학교 버스를. 예, 아파트 버스. 아, 아파트 아파트 버스를. 버스가 학교 근처에다 이제 아, 애들이 세워 저 주니까. 등교할 때 등교 시간에 대단하시다. 타게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주어졌을 때 서울도 처음에는 동생하고 같이 보내고 이제 얘를 믿는 게 기억력이 좋다는 걸 네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는 자주 갔잖아요, 고속버스 음. 타고.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길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동생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이제 보물을 믿는 그게 있어요.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은 안 한다 그래요. 못 음. 한다고. 근데 이제 보물이가 있다 한다 그러면은 믿어져. 그럼 "이렇게 해 볼래?" 그럼 자기가 한다 그래요. 그럼 실행이에요. 근데 어. 어머님이 과감하셨네요. 어 늘 유튜브에서도 봤지만 과감한 결단을 많이 하세요. 서울에서 집을 팔고 예, 네. 여주로도 가셨고 음. 유튜브를 시작하신 것도 그렇고 예.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쵸. 예. 그게 보물을 키웠네요.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7살 땐가 아마 그랬던 것 음.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때 친정하고 시댁하고 먼 길이 네. 아니었거든요. 친정에다가 제가 어디를 외출을 하느라고 맡겼어요, 보물이를. 맡겼는데 뭐 때문에 얘가 화가 난 거예요. 음. 그 친정에서 시댁까지 무슨 이 조그만 산 같은 거 건너서 항상 지름길로 네. 다녔어요. 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찾고 난리가 났는데 네네. 혼자 화나서 거기를 간 거예요. 아. 외할머니한테 네네. 친할머니한테로 간 거예요. 아, 화가 나서. 걔 걸음으로 2-30분 가는 거리예요. 이거 기억을 해서 다 찾아가잖아요. 아. 그걸 혼자 가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예. 재준이가 얼마 전에 가출했거든요. 어 그래서 네. 2시간 동안 없어졌어요, 재준이가. 그래서 예예. 경찰 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예. 재준이가 할머니 집에 있다가 뭔가 얘도 화가 났는지 네. 나간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하고 할머니 집은 걸어서는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응. 저희 집 앞까지 다 와 가지고 경찰이 발견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다 준 2 시간을 거예요. 걸어온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지만 그 응. 길을 어떻게 기억했냐. 그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안다니깐요, 아이들이 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얘가 음. 능력이 더 좋을 수가 능력이 있겠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모자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다른 거예요. 그쵸. 네. 얘네들만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어요. 많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다고 이제 말씀해 네. 주신 건데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 때 그럴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쏟아내게 되잖아요. 일단 보물 채널 보십시오. 이렇게 잘 자란 청년이 맞아요. 있다. 맞아, 맞아. 1순위 순위. 일단 그거를 네. 보고 멘탈 관리요. 음. 저도 되게 막 너무 힘들고 막 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운동했던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회복이 빨라요. 막 음. 몰아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가면 특별히 막 뭘 한 건 아닌데 이게 마음 근력을 단단하게 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음. 그러니까 막 이게 무너지고 제자리로 빨리 와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동주 씨도 지금 대학원도 다녔다고 그러고 네. 본인 일을 가지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 그쵸. 예. 맞아요. 이게 얘한테만 너무 몰입돼 음. 있으면은 내 마음을 어디 회복될 그게 잘 생기지 않는데 음. 내 일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또 지나가요, 그 일이. 음. 그 일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거 그러니까 노래 가사처럼 이 시간도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유튜브를 처음에 음.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이제 이런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저도 물론 그 과정을 막 거쳐왔지만은 네. 장애 아이의 음. 엄마, 네. 자폐 아이의 엄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계속 막 평생 갈 수도 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 행복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아이한테 계속 이렇게 막 올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이 어렸을 때 어느 순간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걸 너무 오래 많이 그러다 보면은 지쳐요. 지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막 그냥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올인을 음. 하다가 나중에 지치면은 그 너무너무 이제 네. 힘들고 엄마도 숨구멍을 트일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음. 보물이 어렸을 때 얘 교육을 시키고 얘가 이제 뭐 이제 어린이집도 가고 시간이 빈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운동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찾고 그다음에 자기 계발. 네. 저도 나중에 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니고 자기 계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 때문에 막 힘든 순간이 있어도 네. 그래서 내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빨리 회복이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음. 것처럼.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네. 당신은 어떤 엄마입니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생각이 안 떠올라서 과일 빙수 같은 엄마. 오. 네. 처음에 딱 그 질문을 딱 봤을 때 딱 머리에 떠오른 게 못된 엄마. 어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차가운 엄마. 제가 보물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엄마인 것 같아?" 음. 그랬더니 북극곰 같은 엄마. "왜 북극곰하고 엄마하고 북극곰 이렇게 크고 엄마는 이렇게 아담한데 왜 네. 엄마가 북극곰이야?" 따뜻하고 씩씩해. 아. 어떤 북극곰이 나온 영화를 봤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북극곰 되게 씩씩했나 봐요. 네. 씩씩하고 네. 따뜻해서. 근데 음. 차갑지만은 맛있어서 계속 찾게 되는 아 네네. 아. 제가 보물이한테 그런 엄마예요. 네. 지금도 뭐 아이들 다 그렇지만은 많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좋아하고 네. 그 믿는 사람이 이제 엄마다. 그래서 과일 음. 빙수 같은 엄마. 아 너무 좋게 좋아요. 포장했어요. 네. 오늘 진짜 긴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나와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아 책 준비한 건데 네 긴긴 아. 밤이란 책이에요. 이거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서 선물로 아. 드리고 그리고 엄마는 너를 위해란 책인데 이게 네. 자폐 가족들이 쓴 책이에요. 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쓰고 이제 네. 그림은 자폐인 조카가 있는 작가님이 그려 음.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아. 네 이거 선물로 또 드리고 감사 백희나 작가님 그림책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네. 장수탕 선녀님이라고 약간 익살스러운 그 느낌이 너무 재밌어서 보면서 웃으시라고 또 너무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왜냐하면 책을 네. 막 읽긴 읽어도 네. 제가 이런 그쵸. 다양한 책들을 동화책을 읽을 일이 그쵸. 없잖아요. 그리셨을 것 같아서 선물로 준비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을요. 오늘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